여러분, 오늘 환자안전 교육은 부산백병원 QI 최문선 간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병원 실습을 나와서 간호학생으로서 환자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환자안전은 무엇인지, 환자안전이 왜 중요한지, 환자안전을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갈 환자안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환자안전의 개념. 두 번째, 환자안전 관리의 필요성. 세 번째, 환자안전 사고. 네 번째, 환자안전 사고 사례. 다섯 번째, 환자안전 문화 정착입니다. 2022년 흡입용으로 처방난 에피네프린을 정맥 투여하여 13개월 영아가 사망한 사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로 입원 치료 중이던 13개월 아이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자 담당 의사는 에피네프린 5mg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를 통해 투여하라고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처방과 달리 한 앰플에 1mg인 에피네프린 5앰플을 모두 준비하여 정맥 투여했습니다. 무려 적정 용량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이 일시에 주입된 것입니다. 정확한 파이브라이트를 확인 후 투약했더라면 불의의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환자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를 대하는 모든 의료진들은 나로 인해 환자에게 해가 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환자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환자안전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의학연구소에서는 환자안전에 대해 사고로 인한 손상이 없고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차단할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설정하여 환자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환자안전법에서는 환자안전 사고란 환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망, 질환 또는 장애 등 환자의 생명, 신체, 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말합니다. 각종 약물, 진료재료, 시설물 등 병원에는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요. 이런 요인들을 제거하여 환자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환자안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환자안전 사고를 대표하는 이미지는 바로 이 스위스 치즈입니다. 치즈의 구멍을 시스템의 결함, 즉 지식 부족, 교육 부족, 시스템 부족, 인식 부족 등으로 보고 이 시스템의 결함으로 구멍들이 나란히 정렬되었을 때, 즉 프로세스의 여러 부분의 결함이 있을 때 사고가 발생하여 환자에게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쉽게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진통제를 준수 용량의 100배로 처방하였습니다. 약사는 약물 불출 전 처방 용량을 검수하지 않았고 간호사 또한 정확한 용량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을 수행하여 환자에게 100배의 약이 투여되어 환자는 의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부터 의사가 진통제의 용량을 올바르게 처방했더라면, 약사가 약물 불출 전 용량 검수를 정확하게 했더라면, 간호사 또한 용량을 확인하여 투여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각각의 단계에서 실수를 저지른 개인, 인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유발하지 못하도록 인력, 환경, 교육, 전산 시스템 등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서 실수를 유발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앞선 사례에서는 처방 전산 프로그램에서부터 처방 시 약물에 대한 용량을 제한하여 과용량으로 처방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안전사고와 관련한 하일리 법칙에 대해 들어보셨을까요? 하일리 법칙은 한 번의 큰 재해가 있기 전에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나 징후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한 번의 큰 재해는 사망, 장애와 같은 중대 위해 사건인 적신호 사건을 의미하고 그와 관련된 29가지의 사고는 경한 위해 사건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소한 징후는 300개의 해가 없는 무해 사건, 그리고 사고가 발생할 뻔한 근접 오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한 번의 중대한 위해 사건이 있기 전에는 300번의 사고가 발생할 뻔한 경우가 있었고 29번의 위해가 되는 사고가 발생한 뒤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한 번의 중대한 위해 사건을 위해 숫자를 쌓아가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작은 사고나 징후들이 일어났을 시 이를 개선하여 중대한 위해 사건을 예방하라는 의미이므로 300번과 29번에 대해 노출이 되어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환자안전 사고가 노출되어 환자안전이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된 것은 2010년 5월 한 대학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던 정종영군 사건 때문인데요. 정맥으로 투여되어야 하는 빈크리스틴 항암제가 척추강내로 투여되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후 이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며 종현입법, 즉 환자안전법 제정에 대한 청원운동이 확산하게 됩니다. 이러던 와중 동일한 사망사고가 또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016년 환자안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산백병원에서는 환자안전 관리를 위해서 환자안전사고 보고 처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조치 및 치료를 시행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된 환자안전사고 보고서를 QI실에서 확인하며 유형에 따라 사고를 분류하고 원인을 분석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근본 원인 분석을 수행하여 개선활동을 마련하고 위원회를 거쳐 구성원들에게 공유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호학생 여러분들이 실습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미확인 사례입니다. 간호학생 여러분이 PST 기록지를 들고 김가희님의 혈당을 측정하러 간 상황입니다. 간호학생은 PST 기록지 내에 김가희님 병실호수 751호를 확인 후 751호로 갔고 복도의 이름표 김가땡을 확인하며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병실에는 김가희님 유사 이름의 2명의 환자가 있었는데요. 간호학생은 정확한 환자 확인을 하지 않고 김가희님의 혈당을 측정하게 됩니다. 혈당 측정 후 320mg/dl의 혈당 측정 결과를 PST 기록지 내 김가희님에게 기록하게 되며 이후 담당 간호사는 처방에 따라 김가희님에게 혈당 강화제를 투여하였고 김가희님은 저혈당 쇼크에 빠지게 됩니다. 다음은 간호학생 여러분이 하역지운 기록지를 들고 김가희 환자의 체온을 측정하러 간 상황입니다. 간호학생은 김가희님 침대 위에 부착된 침대 이름표를 보고 안녕하세요 김가희님 인사를 하며 체온 측정을 알립니다. 체온 측정 후 38.5도의 체온 측정 결과를 하역지운 기록지에 김가희 환자가 아닌 김가희 환자 칸에 기록합니다. 이후 담당 간호사 선생님에게 하역지운 기록지를 제출하였고 담당 간호사는 의사에게 보고 후 김가희 환자가 아닌 김가희 환자에게 해열제를 투여하며 불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간호학생 여러분이 이동 메모지를 들고 김가희 환자를 검사실로 이송하는 상황입니다. 간호학생은 이동 메모지 이름 라벨의 병실호수 751호를 확인 후 751호로 들어가며 허공에 김가희님을 외칩니다. 하지만 751호는 김가희님, 유사 이름의 2명의 환자가 사용 중인 병실로 김가희님은 부재 중이었습니다. 김가희님을 부르는 소리에 김가희님이 네 라고 대답하였고 이후 김가희님을 검사실로 이송하게 됩니다. 또한 검사실 의료기사 또한 간호학생이 가져온 이동 메모지만 확인 후 김가희님에게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정확한 환자 확인은 모든 의료 행위 전 의료인이 시행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확인 과정 중 하나입니다. 꾸준히 환자 확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바쁘니까 다른 사람이 했겠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안일한 마음으로 지나친 환자 확인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환자를 위해서 환자 확인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환자 확인은 부산백병원 규정 저희 첫 번째 1장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환자 확인 방법은 환자의 이름과 등록번호로 확인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등록번호를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의료 현장에서 매 순간순간 만나는 환자들에게 정확한 환자 확인을 시행해야 합니다. 환자 확인은 환자 이름과 등록번호 두 가지 정보를 내가 가진 정보와 대조하여 모든 의료 행위 전에 시행해야 합니다. 이때 환자 이름은 환자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네, 아니오가 아닌 환자가 직접 질문에 대한 답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의 유형인 개방형 질문으로 확인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로 개방형으로 질문해서 환자가 대답하는 정보와 내가 가진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등록번호는 질문하지는 않지만 환자 확인 발지나 예약증 등과 내가 가진 정보가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간호학생 여러분들이 실습 기간 동안 시행하는 의료 행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활력증 측정, 혈당 측정, 환자 이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이탈 사인 측정 전에는 활력증 기록지에 환자 이름 등록번호를 가지고 정확한 환자 확인을 하고 바이탈 사인을 측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활력증 기록지에 정확하게 기록까지 해야 합니다. 혈당 측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혈당 측정 전에는 BST 기록지에 환자 이름 등록번호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환자 확인을 하고 혈당을 측정하고 BST 기록지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환자 이송 전에는 이동 메모지에 환자 이름 등록번호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환자 확인을 하고 환자를 이송해야 합니다. 다음은 낙상입니다. 낙상이란 갑작스럽고 비의도적인 자세 변화로 몸의 위치가 본래의 위치보다 낮아지거나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를 말하는데요. 낙상 사고는 병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자 안전 사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간호학생 여러분도 환자의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침대 난간을 올리지 않고 있다면 침대 난간을 올려주며 침대 위에 서서 옷 갈아입는 환자를 발견했다면 침대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침대 난간이 올려진 채로 내려오는 환자를 발견했다면 침대에서 내려올 때는 침대 난간을 내리고 내려오도록 휠체어 승하차 시 잠금 장치를 하지 않는 환자를 발견했다면 승하차 시 잠금 장치를 사용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전신 쇠약한 환자가 보호자 또는 간호사 도움 없이 혼자 움직인다면 도움을 줘야 하며 미끄러운 바닥에 신발을 착용한 환자를 본다면 미끄러운 바닥에 신발을 착용하지 말고 뒤막힌 운동화를 착용할 것을 교육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백병원에서는 환자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환자 안전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성원 대상 행사로는 근접 오류 보고를 높이기 위해 국회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임리 법칙에서 보셨다시피 근접 오류는 우회 사건, 위해 사건, 적신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매달 보고된 근접 오류 중 좋은 사례와 다빈도 보고 구성원, 부서를 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환자 안전의 날을 기념하여 구성원 및 환자 대상으로 환자 안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진행한 구성원 대상 환자 안전 행사입니다. 입원 환자 낙상 예방을 위하여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긴 입원 환자 낙상 예방 교육용 쇼폼 공모전을 시행하였습니다. 환자 대상 환자 안전 행사로는 낙상 예방 쇼폼 공모전 우수작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낙상 예방 교육용 쇼폼을 제작하여 환자 안전 라운딩을 통해 입원 환자 및 보호자에게 낙상 예방을 설명하는 함께해요 낙상 예방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약 480명의 입원 환자 및 보호자에게 낙상 위험성과 예방 중요성을 당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환자 안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환자 안전 관리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나요? 간호학생 여러분들도 환자의 안전에 관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임상 실습에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